100억 년 전 우주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핸드폰을 들고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텅 빈 우주에서 별이 생겨나고 그 별 주변에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이 기적 같은 과정 말이죠. 오늘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시작은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뱅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빅뱅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폭탄이 터지듯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갑자기 팽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점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빅뱅이 어디서 일어났냐는 질문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뜨거움이었습니다. 온도가 무려 1조 5천억 도였거든요. 태양 중심 온도가 1,500만 도 정도니까 그것의 10만 배에 달하는 미친 수준이었죠. 이 정도 온도에서는 원자조차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입자들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며 충돌하고 생성되고 소멸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학으로는 이 시기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주가 탄생한 지 겨우 0.01초가 지나자 온도가 1천억 도로 내려갔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리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우주의 크기는 벌써 1광년에 달했고 그 모든 공간을 뜨거운 에너지가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자, 양전자, 광자, 그리고 뉴트리노 같은 기본 입자들만 존재했어요. 전자는 우리가 아는 그 전자, 원자 주위를 도는 음전하를 띤 입자죠. 양전자는 전자와 모든 게 똑같은데 전하만 반대인 신기한 물질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우주는 계속 식어갔고 드디어 쿼크라는 물질이 등장합니다. 쿼크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 주변의 모든 물건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크와 함께 글루온이라는 것도 나타났는데 이건 쿼크들을 서로 붙들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죠.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물질이 만들어질 준비가 된 겁니다. 우주가 식으면서 쿼크들이 뭉쳐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약 91억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드디어 우주 곳곳에서 별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죠. 그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태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인류가 태양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건 고작 300년 전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탄생과 종말에 대해서는 수천 년 동안 고민해 왔으면서 정작 우리를 살게 해주는 태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태양이 중심인지 지구가 중심인지조차 확실히 몰랐거든요.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당연히 중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티코 브라헤 같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걸 밝혀내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제야 천문학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왜 지구는 태양을 도는 걸까? 왜 다른 행성들도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을까? 1743년 스웨덴의 과학자 에마누엘 스베덴보리가 흥미로운 이론을 내놓습니다. 바로 성운 가설이었죠. 그는 태양계가 우주에 떠도는 먼지 구름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우주의 대부분은 텅 비어 있지만 가끔씩 수소 분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 속 수소 분자들이 서로의 중력에 끌려 점점 뭉치면서 중심의 밀도 높은 덩어리를 만들고 그게 회전하고 충돌하고 붕괴하는 과정을 거쳐 별이 된다는 거였죠. 21년 후인 1755년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이 이론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그는 기체 구름이 천천히 회전하다가 중력 때문에 평평한 원반 모양으로 퍼지면서 별과 행성을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1796년 피에르 라플라스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태양은 원래 태양계 전체를 채우는 거대한 뜨거운 구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고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기체 고리들이 떨어져 나왔고 그게 바로 행성이 됐다고 본 겁니다. 라플라스의 이론은 19세기 내내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전기장과 자기장 연구로 유명한 제임스 맥스웰이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한 거죠. 회전하는 물체는 각 운동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같은 속도로 돌아도 바깥쪽이 안쪽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러면 고리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의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행성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1876년 천문학자 데이비드 브루스터도 다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라플라스 이론대로라면 달은 지구에서 떨어져 나온 거니까 지구처럼 물과 대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달에는 그런 게 없죠. 이렇게 라플라스의 이론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과학자들은 새로운 설명을 찾아 나섰습니다. 20세기 내내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했어요. 1901년 미행성 이론, 1917년 조석 모형, 1944년 강착 모형, 1960년 원시 행성 이동 등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리고 1969년 드디어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이 나옵니다. 소련의 천문학자 빅토르 사프로노프가 제안한 태양 성운 원반 모형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젊은 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원반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블랙홀 준해 보이는 그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별이 태어날 때도 비슷한 게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측을 통해 젊은 별들 주변에서 이런 원반이 발견됐거든요. 이 원반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천년에 걸쳐 1cm 크기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1m, 1km로 점점 커지면서 행성의 씨앗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씨앗이 살아남느냐에 따라 그 항성계의 행성 개수가 정해집니다. 사프로프의 이론은 많은 의문을 해결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각 운동량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이었고 1cm 파편이 어떻게 1km 크기로 뭉칠 수 있는지도 설명하기 어려웠죠. 특히 가스 행성의 형성은 더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원반은 평균 수명이 1000만 년 정도인데 목성 같은 거대한 행성의 중심액이 형성되는 데만도 그보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됐거든요. 어떻게 원반이 사라지기 전에 그런 거대한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 최근 연구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목성급 행성이 400만 년 만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이건 원반의 수명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에요. 또 다른 미스터리는 목성 같은 행성들의 위치였습니다. 원반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행성들은 중심별 쪽으로 끌려가야 하는데 왜 목성은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는 걸까요? 최근 계산에 따르면 행성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원반 자체도 진화하면서 커지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잃어 현재 위치에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태양과 목성이 서로 끌어당기지만 동시에 원반의 팽창으로 밀려나는 힘도 받았던 거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수소 구름이 자체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중심에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그 주변에는 남은 물질들이 평평한 원반 형태로 퍼져 있었죠. 이 원반 속에서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수백만 년 동안 충돌하고 분해되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대부분은 충돌로 다시 흩어졌지만 운 좋게 살아남은 몇몇이 계속 자라서 행성이 됐어요. 행성 형성 후기에는 달에서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원시 행성들은 서로의 중력에 끌려 충돌하면서 더 큰 행성으로 합쳐졌어요. 이 과정이 약 1억 년 동안 계속됐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는 4개의 암석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달이 생겨났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 대략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주의 모든 별들이 이런 식으로 행성을 만들었다면 분명 어딘가에는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곳이 있을 거예요.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곳에도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테고 거기에도 생명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지구에만 생명이 있는 걸까요? 지구가 다른 행성과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